신형 산타페인데요. 얘는 지금 현대의 최신 모델답게 이쪽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창하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커브드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 판넬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할 텐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로 쭉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랜저의 것과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각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현대 H 모양을 형상화해서 그거를 모티브로 이 자동차의 디자인 포인트로 잡았다고 해요. 그런 각진 디자인적 요소가 실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보시면 굴곡이 없고 직선으로 쭉 돼 있고, 이런 데도 곡선 처리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 대비 큰 차는 아니지만 실제로 앉아봤을 때 느낌 자체는 넓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컬럼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버튼식으로 여기 이렇게 변속 레버가 있었는데 이게 컬럼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있는데 각 아이콘마다의 간극은 적당한 수준이라서 오작동의 소지도 별로 없고요. 이런 다이얼은 물리 버튼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작동시키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시키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시트에 사이드 볼스터가 딱 조여져요. 달릴 준비를 하는 거죠. 4가지 단계로 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또 나의 스타일에 맞게 또 설정을 해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단자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스마트폰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캘리그래피 모델이다 보니까 2개가 있어요. 제일 낮은 트림에는 이쪽에 하나만 있는데 얘는 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양쪽에 하나씩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동승자를 많이 태워야 되는 환경이라면 굉장히 편리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쪽에 컵홀더가 있고요. 컵홀더에는 뭐 따로 덮개가 마련이 되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고급 모델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컵홀더를 다 덮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덮개가 있거나 하진 않고요. 크기는 꽤 큽니다. 여기 보시면 룸미러가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룸미러가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트렁크에 짐을 높게까지 실어도 카메라로 뒤를 잡아주기 때문에 뒤에 차를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룸미러가 일반 유리로 되어 있으면 뒤에 짐을 많이 싣게 되면은 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로 뒤 화면에 잡기 때문에 뒤에 짐을 어떻게 싣던 얼마나 많은 양의 짐을 싣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행, 캠핑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신경을 써서 만든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안쪽도 디지털 룸미러를 넣어서 뒤쪽 시야 확보를 좀 더 용이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 공간은 이게 중형 SUV다 보니까 정말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 포지션에 맞추고 뒷자리에 앉아봤는데 레그룸 같은 경우 굉장히 넓고요. 헤드룸도 뒤쪽 이제 루프라인이 굽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뒤로 쭉 반듯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꽤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 뒷자리의 공간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동식 선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포지션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앉았을 때 시야가 괜찮습니다. 앞 좌석 옆 공간을 통해서 전방 시야가 잘 관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캘리그래피 트림이라서 이 시트도 나파 가죽 시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시트의 질감도 괜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뒷좌석 승객에게 주는 공간적인 만족감은 훌륭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온도를 독립적으로 조작해 볼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이제 팰리세이드보다는 한 단계 아래급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노면이 그렇게 고르진 않아요. 방지턱도 많고 좀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런 노면을 달려봤을 때 서스펜션 느낌이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쿵쿵 하는데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휠 타이어가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이 휠이 지금 21인치 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휠에서 만들어지는 충격이 꽤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휠 인치수를 줄였으면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이 구현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같이 고른 노면을 갈 때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패밀리 SUV에 걸맞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를 가게 되면은 쿵쿵 하면서 충격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 서스펜션이 타이트하게 조여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휠이 큰 게 끼워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충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500cc 터보 엔진이고요. 소나타 N9에 들어간 엔진하고 동일한 엔진이에요. 그래서 280마력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능 자체는 괜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밟았을 때 이 차가 꽤 큰 사이즈고 무게도 나가는데 차를 힘있게 밀어줘요. 그래서 엑셀레이터에다 발을 얹고 조금 힘있게 밟아주면 그래도 약간의 폭발력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속을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가속을 하게 되면은 부드럽게 차를 답답함 없이 쭉 밀어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을 하면은 시트에 사이드 볼스터가 운전자를 조여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체감 가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 이거보다는 사이드 볼스터가 좀 조여주고 그 다음에 RPM의 첫 시작 구간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노멀 모드일 때보다 조금 더 경쾌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속을 해봤을 때 느낌은 폭발적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를 밀어주는데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회전의 질감, 이것도 꽤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5L 소나타 시승할 때는 같은 엔진이죠. 이 정도로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소나타가 마력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스포츠성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세팅을 스포티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스포티한 세팅보다는 실용 구간에서의 힘과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멀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사이드 볼스터가 풀어지고요, RPM의 시작점도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앞에 차가 한 대 있는데 매번 시승을 할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꼭 체크를 해보는데 예전에 비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는 이 자동차의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꽤 부드럽게 조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는 위화감의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운전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이 세팅의 모든 것들이 잘 조율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앞에 사물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면은 급하게 가속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운전자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이게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운행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스티어링 보조 시스템,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뭐 있으나 마나 한다고 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꽤 유용한 시스템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하고 스티어링 휠 보조 시스템을 켜고 운행을 해보고 있거든요. 정말 편해요. 설정해놓고 속도 맞춰놓고 손만 살짝 얹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잡아주면서 가기 때문에 몸에 힘이 많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힘을 운전하면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람을 많이 편하게 해주니까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 속도 알아서 조절해주고 스티어링 휠 알아서 꺾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차는 옵션이 기본 사양부터 들어가 있는데 요즘 차들은 꼭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차들이 막 끼어드는데 간격을 유지하면서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조작을 잘 해줍니다. 지금 차가 멈췄어요. 멈추고 차가 빠졌는데 이때도
잘해요. 똑똑해요.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일반 운전자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풀릴 때가 있어요. 운전자가 잘못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든지 아니면 뭐 버튼을 눌렀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운전자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긴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풀려버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브레이크 쪽에 발을 얹고 운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편하게 놓으면 엑셀레이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됐다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실 때는 오른쪽 다리를 살짝 브레이크 쪽으로 옮겨 놓고 운행을 하시면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캘리그래피 모델이라서 방향지시 등을 키면 뒤쪽에서 오는 차를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중간 단계에서도 옵션을 넣으면 들어가긴 해요. 전 모델 대비 공간이 훌륭해졌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더 좋아졌어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런 충전 패드가 2개로 된 거, 이런 것들 다양하게 소소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게 타는 차는 아니지만 패밀리 SUV로 이용하기에는 사이즈도 그렇고요, 가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